안녕하세요. 줄리쌤입니다. 오늘은 우리가 독해하면 빠질 수 없는 문법이 있어요. 바로 관계대명사 부분인데, 독해할 때마다 이 관계대명사는 항상 나오는 문법 포인트이고, 반드시 독해하는 방법을 알아야 자연스러운 독해, 그 다음에 빠른 독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은 관계대명사가 나올 때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 해석 팁을 알려드리려고 해요. 우리가 관계대명사는 주격, 소유격, 목적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간단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주격 관계대명사의 해석 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.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선행사가 사람일 때 who, 사물일 때 which, 사람, 사물 상관없이 대을 쓰는 who, which 대시 있는 건 알 거예요. 우리가 관계대명사 들어간 문장의 모양을 보면 앞에 명사, 즉 선행사가 존재하고 그 뒤에 주격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오게 되겠죠? 이게 주어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뒤에 바로 동사가 오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문장에 나오면 해석을 선행사까지 끊어서 마치 한 문장이 끝난 것처럼 해석을 해주고 뒤에 부분은 그리고 선행사는 이런 식으로 마치 한 문장이 새로 시작된 것처럼 해석을 이어나가면 해석이 될 수 있을 거예요. 무슨 말이냐? 문장의 예문을 통해서 한번 해볼게요. 이 문장을 살펴보면 관계대명사 어디 있죠? 바로 여기 있죠? 후라는 관계대명사가 있고 문장에 항상 동사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. 첫 번째 동사, 두 번째 동사. 관계대명사 앞에 있는 이 선행사 앞에서 끊어서 이게 한 문장, 그 다음에 이게 두 문장, 마치 문장이 두 개짜리인 것처럼 해석을 해주라고 했죠. 그러면은 문장의 길이가 훨씬 줄어드는 느낌이 들어서 해석에 대한 부담감이 훨씬 적게 될 거예요. 저분은 유명한 사람이다. 끊고 어떻게 하라고 했죠? 그리고 선행사는 이렇게 하라고 했죠? 그리고 그 사람은 내 옆에 산다. 자, 그 다음 문장 관계대명사 어디 있죠? 자, 여기 있죠? 자, 그 다음에 동사에다 표시합시다. 동사 첫 번째 동사, 자, 두 번째 동사가 있어요. 그러면 선행사까지 끊고 마치 이게 한 문장, 뒤에가 두 문장인 것처럼 해석을 해봅시다. 젊은 사람들은 본다, 건강을 무언가로서. 그런데 그 무언가는 판단되어진 사람들이 보는 방식에 의해서, 즉 외형에 의해서 판단되어질 수 있다. 그런 뜻이죠. 여기서 팁을 하나 알려드린다면 as는 전치사나 접속사로 둘 다 쓸 수 있는데 뒤에 명사가 나오게 되면은 이 as의 해석은 뭐뭐로서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. 그 다음 문장 관계대명사 여기 who 있죠? 자, 그런데 동사가 앞에서는 관계대명사를 기준으로 양옆으로 동사가 V1, V2가 나왔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관계대명사 뒤에 이런 식으로 동사 1, 동사 2가 다 나와 있죠.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시다. 문장의 시작은 항상 명사로 시작을 해요. 즉 주어로 시작을 하는데 주어 다음에 뭐가 나와야죠?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동사가 안 나오고 이러한 who나 which나 that 같은 관계사가 새치기를 할 경우 이렇게 새치기를 할 경우에는 무조건 두 번째 동사 앞에서 사선을 그어주세요. 그리고 관계사 시작점부터 사선 앞까지 이렇게 가로를 묶어서 한 문장 한 문장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. 무슨 말이냐? 나는 오기를 원하는데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해석이 되냐? 그런데 그 선행사는 이렇게 공식을 만듭시다. 그런데 그 누구나는 환영이다. 이 공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적어보면 주어가 나오고 관계사가 나오고 주격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뒤에 V1 동사가 나올 거예요. 그 다음에 V2 동사 앞에서 사성을 그으라고 했죠. 그래서 앞에 해석은 똑같아요. 그 선행사는 동사한다. 그리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냐? 그런데 선행사는 자 요걸 넣어주고 마치 요거 한 문장인 것처럼 해석을 해주면 돼요. 자,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. 자, 관계대명사 찾읍시다. 어디 있죠? 여기에 관계사가 있고 문장에 명사로 시작을 했어요. 그런데 문장이 명사 즉 주어로 시작을 했는데 어라? 이런 관계사가 새치기를 해버렸는데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주어 다음에는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동사가 안 나오고 이런 관계사가 새치기 했을 때 몇 번째 동사 앞에서 사선 그으라고 했죠? 두 번째 동사 앞에서 사선을 그어주라고 했어요. 그래서 관계사 시작점부터 사선 앞에까지 가로를 묶으면 요게 한 문장, 요게 두 번째 문장 그리고 여기 어떻게 해석하라고 했죠? 그런데 선행사는 이렇게 해석하라고 했어요. 자, 그럼 봅시다. 사람들은 되게 부지런하다.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항상 그들의 최선을 다한다.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돼요.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여기 관계사 어디 있죠? 자, 여기
있죠. 문장에 처음에 명사로 시작 잘했네. 자, 주어로 시작했는데 어라? 동사가 안 나오고 이렇게 관계사가 또 새치겠네. 몇 번째 동사? 두 번째 동사 앞에서 사선 그어주라고 했어요. 그래서 관계대명사 시작 전부터 사선 앞에까지 묶어주고 이게 한 문장, 이게 두 개의 문장인 것처럼 해석하라고 했어요. 그리고 여기 사이에 어떻게 하라고? 선행사는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된다고 했어요. 자, 식물, 그것은 불려진다. 잡초로 불려진다. 어떤 장소에서. 그런데 그 식물은 도움이 될 수 있다. 다른 곳에서는. 어때? 어렵나요? 여기까지 문장은 잘 따라왔을 거예요. 그 다음 길고 약간 어려운 문장을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. 당황하지 말고 우리 관계사 찾읍시다. 관계사, 주격관계대명사 여기 있죠? 동사 여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동사 여기 나와 있네. and로 연결되는 동사는 같은 걸로 생각을 해주면 돼요. 우리는 필요로 했다. 사람들을 자 끊어요. 그리고 그들은 일을 수행할 수 있었다. 그리고 감정적으로 집착하지 않았다. 손실에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겠죠. 그 다음에 관계사 어디 있을까요? 여기 대식 관계대명사가 있죠. 그 다음에 V1, 자 V2 여기 앞에서 사선을 그어주고 한 문장, 두 개의 문장인 것처럼 해석하면 돼요. 퓨리에는 걸렸다 이상한 질병에 문장 끝나고 그것은 감금시 꼈다 그를 난방이 잘 되는 방에 자 전치사 구는 전치사 구끼리 끊어서 해석을 해주면 돼요. 그의 남은 생애 동안에 그 다음 문장 관계사 한번 찾아봅시다. 자 여기 있죠. 문장에 주어가 나왔는데 어라 관계대명사 새치겠네. 그럼 몇 번째 동사 앞에서 사선 그으라고 했죠? 두 번째 동사 앞에 사선을 긋고 요게 한 문장, 요게 두 번째 문장인 것처럼 해석을 한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한다고요? 그런데 선행사는 이렇게 주어를 넣어서 마치 두 번째 문장이 시작되는 것처럼 해석을 해주면 돼요. 젊은 작곡가는 지름길을 선택을 한다. 기술적인 훈련에 있어서. 그런데 그 작곡가는 매우 빠르게 고갈될 것이다. 그 다음 문장 한번 봅시다. 여기 관계사가 나오고 문장에 주어가 나왔는데 동사도 안 나오는데 또 관계사가 새치기를 했네. 그러면 몇 번째 동사? 두 번째 동사 앞에서 사선을 그으라고 했어요.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한 문장,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문장 이렇게 끊어서 해석을 해주면 돼요. 가족들은 피한다 갈등을 무시함으로써 어떤 거를? 불쾌한 주제나 상황을 무시함으로써. 그런데 그 가족들은 더 약해진다, 강해지지 않고. 이렇게 해석을 마무리해주면 되겠죠? 어떠세요? 우리가 관계대명사는 문장을 길게 늘리는 데 있어서 아주 지대한 역할을 하는 문법적 요소예요. 하지만 우리가 독해를 공부함에 있어서 아주 많이 나오는 이런 문법의 패턴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형태를 익혀서 문장을 최대한 끊고 단순화시켜서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해석을 해주면 이 관계대명사 문장으로 인해서 문장이 길어진다 하더라도 쉽게 짧게 간단히 해석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. 다음에는 소유격 관계대명사, 목적격 관계대명사도 간단하게 해석할 수 있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짧은 문장, 긴 문장을 다뤄보도록 할게요. 열심히 열공하시고 줄리쌤은 여러분의 열정적인 인생을 응원합니다. 바이.